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요. 미국, 일본 이렇게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를 봤더니 한국의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9.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비교 대상인 나라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 계획을 바비바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 드릴 거니까 이 시간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저희 1부에서는 오늘 정말 특별한 곳으로 가서 특별한 정보를 드립니다. 자연환경 우수한 곳, 물맑은 양평으로 갑니다. 양평군 광탄리에서 기업 연수원으로 활용이 될 건물 토지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강원도 횡성으로 갑니다. 분내면 우용리에서 펜션형 리조트까지 오늘 1부에서 다양한 정보 드릴 거니까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어느 시간보다 부동산 온에어가 생긴 일에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특별한 이 시간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미금융그룹 박윤미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의 외모만큼이나 오늘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릴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저희 양평입니다. 나들이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양평 용문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고요. 가용도 토지 및 건물입니다. 광탄리 유원지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데 병원, 기도원, 여러 가지 요양병원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한 38,000 제곱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그 크기도 한번 감안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물건인지 먼저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우 약 38,000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12,000평의 넓은 면적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용도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활용성이 높은 용도로는 기업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은 물론 단지 내 연못과 산책로도 구비되어 있고요.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연수원으로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경기도 양평은 서울과는 약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2023년이죠. 서울 송파구에서 출발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통 시에는 약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거리로 약 5km, 시간으로는 차량이면은 한 5분이면 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양평에서 오늘 얘기를 풀어드리고 있는데 기업 연수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기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 주변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세한 입지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 광탄리는 서울과 거리상으로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양평까지 도로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서울 강남권에서는 약 30분대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서울에서 약 20분으로 좀 단축이 될 것 같은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서울 송파구에서 출발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화도 양평 구간도 내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전역을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획기적으로 교통이 정말 빨라진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는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있습니다. 이 용문역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까지 약
30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탄리는 서울 홍천간 6번 국도와 인접해 있고 70번 지방도로와는 약 250m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도로에 14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고 사실상 서울과 아마 반나절 생활권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좋고 또 휴양시설도 자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캠핑장 중에 한 곳인 광탄리 유원지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관람 및 체험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양평이야 사계절 언제나 다 좋은 곳입니다만은 지금 그야말로 우리가 만끽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잠깐의 영상을 통해서도 그 양평의 여유로움을 맑음을 우리가 만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양평인데 사실 서울에서 가기는 워낙에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마음은 또 서울 생활권이더라고요. 가깝게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곳. 저희가 이제는 기업 연수원의 용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십사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들 이제 어떤 부분도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다양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평군 광탄리 일대 호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 한화복합리조트는 약 900만 제곱미터 규모의 1조 2천억 원이 투자되어서 대형 복합리조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콘도 객실이 약 1000실, 여기에 아울렛과 키즈랜드 또 테마파크가 함께 들어서게 되고요. 광탄리에서 약 10분이면은 이동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용문 다문 도시개발 사업은 약 1000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 시설이 들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 광탄리와는 약 5분 거리로 매우 가까워서 광탄리 일대 지역에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계획들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진다라는 것, 또 뭐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호재들이 대기 중이거든요.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양평군에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개의 권역으로 5년간 약 5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요. 특히 인접한 용문역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양평군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하남시, 광주시와 연계해서 건의하는 등 이 조기 건설을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딘가를 이렇게 뭐 나들이를 간다라고 했을 때 덩그러니 그 연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또 인프라까지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양평 일대 용문면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호재 얘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맑은 양평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레저 스포츠까지도 만끽하시면서 이 건물 자체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 연수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 드는 생각은 이제 워낙에 요즘 애견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좀 쓸모 있게 한번 우리가 바꿔볼까요? 맞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먼저 이 강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여기에 우수한 자연 환경이 있고 또 대형 시설까지 이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지금 MC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주 다용도로 시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다른 곳에서는 어렵지만 이곳 양평 광탄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다목적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연수원뿐만 아니라 말씀 잠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펫 테마파크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워낙에 좋은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 요양병원으로도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건물을 두루두루 만끽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또 팁도 일러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전화 열어놨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셔서 양평에 관한 자세한 얘기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양평에서도 용문은 서울과 또 가까워서 워낙에 찾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용문면 다녀왔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강원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강원도 횡성으로 갑니다. 둔내면으로 갈게요.
청량리역에서 KTX 이용하신다면 둔내역에서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유명 워터파크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펫 테마타운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 좋아하시는 분들,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횡성 둔내하면 이렇게 쫙 그 지도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익숙한 강원도 그 지역 얘기를 펼쳐보도록 할 텐데 횡성하면 한우 생각이 가장 먼저 맞아요. 납니다만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먼저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 이 산업 규모가 약 6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이고요. 이렇게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긴데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반려동물 시장의 증가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또 KTX 청량리역 이용 시 KTX 둔내역과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가까운 서울과의 접근성의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밖에 그 뭐 나들이 나가 보면 정말 반려동물이 없는 분이 없다고 해도 많죠. 약간 그쵸? 과언인가? 네. 그만큼 이제 요즘 워낙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만큼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뭐니 해도 좋은 게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접근성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횡성 주변, 둔내면 주변의 입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입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 우용리는요, 지리적으로 강원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KTX와 제2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라는 입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5분 거리에 KTX 둔내역이 위치해 있고요. KTX 강릉선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에서부터 약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영동고속도로를 통한 도로교통을 자가용으로 이용하면 약 1시간 20분이면 서울까지 도달이 가능하고요. 이처럼 서울 접근성이 단축이 되면서 사실상 서울과의 일일 생활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주중은 물론 주말이나 휴가철에 반려동물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펫 테마타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의 워터파크만 연간 70만 명, 스노우파크까지 합하면 약 1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이 예상되는 대형 워터파크가 횡성 우용리에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테마파크가 바로 인근에 있다는 점이 아주 입지 여건으로 강점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3.2m라는 동양에서 최대 규모의 대형 파도풀이 있고 노천 스파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는 최대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웹상에 이 해당 테마파크를 검색해 보면은 너무 좋다, 이 칭찬하는 후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강원도 횡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땅도 그렇고요. 오피스텔, 아파트도 그렇고 뭐든지 부동산은 그야말로 사람이 많아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그 가치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횡성군 둔내면을 찾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이제 겨울에는 더더욱 많은 분들. 뭐 요즘같이 나들이 하기 좋은 그런 시즌에도 강원도 횡성 정도면 조금 더 가뿐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중에서도 서울과 붙어있는 자락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겁니다. 입지적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이 일대는 또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지 이번에는 호재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호재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에서도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4개 권역으로 5년간 약 5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면서요. 특히 인접한 용문역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하남시, 광주시와 연계해서 건의하는 등 조기 건설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경우에는 이 뛰어난 서울과의 접근성, 또 편리한 교통, 여기에 우수한 자연 환경, 또 대형 시설까지 이렇게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변으로 관광객이 계속해서 유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관광객들을 맞이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들을 더 채워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펫 테마타운으로 활용을 해보셨을 때 상당히 또 똑똑한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용도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그 활용도 면에서 한번 얘기를 또 풀어볼까요? 네. 자, 활용도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건물 하나하나가 바로 독채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형 리조트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은퇴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실버타운으로도 안성맞춤이고 또 세미나실,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수련원이나 연수원 등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대규모 인원을 수용이 가능하고 워낙 공기도 좋은 곳이고 서울 접근성과도 우수함으로 암 요양병원으로도 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면은 강원도 일대 또 이런 또 푸르른 녹지를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보기 위한 또 요양병원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일몰의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펫 테마타운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또 반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봤던 지역은 횡성군 둔내면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잘 활용을 해보신다면 분명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거 KTX 둔내역을 이용하시면 가까운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해보시고 대지 면적이 39,000제곱미터다라는 거 면적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횡성군 둔내면이에요. 또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얘기 조금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횡성군 둔내면 워낙에 좋은 이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의 경우에는 우선 해발 고도가 약 700m입니다. 유럽의 알프스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 또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계절마다 멋진 풍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양지로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개발 호재로는 우선 역세권 개발 사업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KTX 강릉선의 역세권을 특성별로 우리가 좀 차별화해서 개발할 예정인데요. 인근에 위치한 둔내역과 횡성역에서도 이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개발이 완료될 시에는 더욱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은 물론 지가 상승에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 등 최근 변화된 이 라이프 스타일도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또 코로나로 인한 국내 여행이 좀 증가되고 리조트, 펜션 등 가족 단위로 찾는 휴양 숙박시설들의 객실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동산의 가치 또한 계속해서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으로 많은 기반 시설들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 펜션 하나하나가 독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프라이빗하게 또 거주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연세가 좀 이제 많으신 분들 은퇴하고 또 실버타운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온 가족 다 함께 주말 주택으로도 또 활용을 해보셔도 이 집은 상당히 이제 빛을 발하지 않을까,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에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이제 활용 면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펜션형 리조트로 활용을 할 때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으로 가족 단위 휴양지로 적합하고요. 인근 또 대형 테마파크 등 주변에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퇴자 타운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은퇴자들이 모여서 노후에 텃밭을 일굴 수 있는 넓은 토지가
되어 있고 네. 귀농 귀촌인의 연령대를 고려한 안락한 환경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연수원 수련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세미나실 등 또 필요한 시설 요건이 충족되어 있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등 수련 및 연수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 요양병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대규모 인원의 요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구비해 있고 안정 및 요양에 걸맞는 주위 환경, 자연 환경도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우리가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서울에서 너무 접근성이 멀어지면 가는 길이 불편하다면 불가능한 거겠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2영동고속도로를 통한다면 자차로 1시간 2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KTX 강릉선까지도 청량리역에서 1시간 정도면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철도든 자가든 다양하게 가뿐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횡성군 둔내면 다녀왔습니다. 혹시나 지금 채널을 돌리셨을까 봐 앞서서 저희 다녀왔던 지역은 양평군 용문면이었습니다. 여기야말로 정말 서울에서 접근성이 참 좋은 곳. 잠실에서 운전을 해서 가신다면 한 20분 정도면 도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업 연수원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두 지역의 토지 물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박윤미 팀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2분 35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지역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좀 볼게요. 먼저 가실 곳은 직주 근접으로 상당히 좋은 곳, 서초구입니다.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는 강남권입니다. 부동산 투자 1번지죠.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까지 오늘 강남권 얘기로 2부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실 곳은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시죠. 양재역 기준으로 걸어서 7분 정도 걸립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강남권 얘기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또 한 주는 또 잘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날씨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죠. 또 봄이 왔고 또 날씨도 너무 좋고 굉장히 많이 여행이나 이런 것들 가고 싶으실 텐데 아직은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좀 잠잠해질 방향성이 안 보여져서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또 올해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주택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이런 외곽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고 또 그동안 많은 실거주랄지 이러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서울의 이런 가운데에 있는 도심부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서울의 실수요 자체들이 또 외곽 쪽으로 많이 몰려나는 것들
그로 인해서 또 이런 그쪽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 외곽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오름폭을 보여줬던 그런 특징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의 상승으로 통해서 굉장히 보유세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종부세랄지 뭐 재산세랄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대책을 통해서 대폭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는 또 이런 급매물성이 굉장히 공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이런 급매물성이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 요 근래를 본다면은 굉장히 대기 수요자들한테 굉장히 바로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대기 수요자가 이것을 흡수를 할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약을 종부세, 재산세 이런 보유세의 보유 기준점인 6월 1일 전에 모든 이런 계약을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잔금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3월 달 말 그죠? 지금 현재 3월 달 중순이죠. 4월 달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뭐 계약이거나 뭐 잔금을 5월 31일까지 치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앞으로 뭐 급성 매물들, 급매물성 매도 물건들이 시장에 굉장히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유심 있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보유세 부담도 있지만 이런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매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매도보다도 오히려 그냥 6월 1일이 지나간다면은 오히려 또 시장에 물건은 더욱더 잠기게 되는 것들이고 또 공급도 한동안 앞으로도 계속 없다 보니까 이런 뭐 LH 사건이랄지 또 공동주택의 이런 공공성에 띄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도 공급이라는 이런 시간적인 가치가 좀 더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러한 시장 상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뭐 관심도 많죠. 부동산이면 부동산 요즘에 많은 이런 유동자금이 워낙에 많이 풀렸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이런 자산 시장에 많이 현재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한번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초구 양재동이죠. 강남 3구 중에서도 이렇게 저층 이런 주거지들, 빌라 단지들이 있는 지역들이 이제는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앞으로 뭐 개발의 방향성이랄지 뭐 공급의 방향성이 굉장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개발을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지역들도 상당히 그러한 포인트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재동이기 때문에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현재 3호선이랄지 또 신분당선이랄지 또 현재 두 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GTX 신호선이 이곳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죠. GTX 신호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이제 트리플 역세권 역사가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역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 주변에 GTX-C 노선이 들어오는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 많은 상승률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지역에 이제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면적 자체가 실평수는 한 14평에서 한 15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세 자체가 현재 주변에 굉장히 뭐 서초의 이런 메인 역세권 지역들 한번 가보시면은 뭐 이제 5억 원을 넘어섰고 바로 위에 한정거장 올라가면 뭐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강남역 주변에도 많은 시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은 5억 원을 넘어서 이제 6억 원, 또 삼성동까지 넘어간다면 이제 6억 원이 넘는 그런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이런 전세가율의 상승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세가가 상당히 상승되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런 강남 3구 지역을 이 정도 소액인 금액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산 가치를 상당히 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지역 굉장히 앞으로 살펴보실 거는 인프라 시설을 봐야겠죠. 우리는 인프라 시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 시설들 자체가 주변에 많은 이렇게 배치가 잘 워낙 요목조목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게 거주 선호도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선호도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또 풍부한 임차 수요도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 것들이겠죠. 주변에 뭐 직장군들이 워낙에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뭐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고 또 지하철역 한 정거장, 뭐 두 정거장만 이동한다면은 또 다양한 이런 대형 업무 타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직주 근접성의 장점이랄지 또 안정적인 이런 임대차 시장의 수요까지도 탄탄하게 받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임차 수요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발 호재도 있죠. 서초구의 메인, 서초구에는 경부 고속도로가 흐르기 때문에 또 경부 고속도로의 이 지화 소식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GTX랄지 또 롯데칠성 부지의 이런 개발들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또 용적률의 상향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양재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재동이죠. 양재동이 이제 역사를 3호선과 현재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이 지역에 또 GTX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TX 신호선 올해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주변에 뭐 구룡산이랄지 또 아래쪽에 양재 시민의 숲, 또 말죽거리 공원이나 또 매봉산 이러한 녹지의 공간들을 상당히 굉장히 제공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이런 녹지 공간들이 이 지역을 상당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봐도 산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또 이러한 천변이 흐르기 때문에 산과 천, 물이 흐르는 것들이 눈앞에 상당히 보인다는 것이 또 입지적으로 장점적인 부분일 수 있겠고 이러한 천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명소랄지 양재천에 뭐 카페 거리가 있지만 이런 명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천변을 따라서. 자, 그것도 우측으로는 이제 또 도곡동, 대치동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가죠. 노원과 목동이랄지 또 대치, 도곡동이 학원가가 가장 뭐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학원가의 수요랄지 또 반대편으로는 이제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대규모 단지들이죠. 이 지역 자체가 뭐 2,000세대, 뭐 3,000세대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자, 이주 수요가 이 지역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수요층까지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집계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양재동 앞에 이제 양재천이 흐르고 있죠. 그죠? 양재천이 흐르고 있는데 좌측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부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서 뭐 반포동이랄지 뭐 서초동이랄지 현재 굉장히 위쪽에서부터 굉장히 아파트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 고속도로 주변으로 인해서 이 경부 고속도로 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 주변으로서의 이런 주거 시설들, 대형 주거 시설들이 진짜 나란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천변을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면은 이제 탄천의 주변에 뭐 삼성동이랄지 잠실동, 대치동 자체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체크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 또 도곡동이나 개포동은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위쪽에서도 이게 위쪽에서부터도 아래쪽으로 굉장히 아파트화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끝 지점에 있는 바로 이 양재동이 굉장히 토지의 용도 자체도 뭐 2종지나 3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성이랄지 공급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빌라 단지들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들이 향후 굉장히 많은 그런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목적성이 굉장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양재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변 자체도 이제 벚꽃이 피는 것들 또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게 바로 내 눈앞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이런 수세권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운동이면 운동, 여가면 여가 주변에 또 맛집들도 상당히 즐비돼 위치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동인구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세권의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일자리 양재동 바로 좌측으로는 이제 양재 R&D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이곳에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연구 단지들이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리에 바로 위치해 있을 뿐더러 또 아래쪽으로는 뭐 지도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으로는 뭐 신분당선을 타고서 아래쪽으로 세정거장만 내려간다면은 이제 판교의 실리콘밸리가 또 기다리고 있죠. 대규모 업무 시설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 옆으로는 또 과천이 기다리고 있고 또 지도상에는 안 보이는 아래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모습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양재역에서 또 위쪽으로는 이제 한정거장 올라오면 바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남역 주변에 너무나 뭐 잘 아시는 이제 이런 산업벨트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업벨트에 이런 많은 일자리 형성이랄지 또 주변에 또 원주로나 또 강남대로 주변에도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바둑판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지역이 또 바로 강남의 이런 메인 상권이겠죠.
그 옆으로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뭐 잘 아시는 개발 소식일 것 같고요. 이곳에 삼성역에 GTX A 노선과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 양재역에는 GTX 신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삼성역과 양재역까지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도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초역세권의 입지까지 굉장히 장점적인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기반 시설들, 도로망들이 굉장히 너무나 잘 돼 있죠. 뭐 자차면 자차, 또 버스, 또 지하철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뭐가 또 들어옵니까? 삼성역과 양재역과 그리고 수서역에 GTX 노선들이 새롭게 또 깔리기 때문에 또 위례 신사선도 우측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지하철망이 현재도 많지만 앞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광역철도망들이 또 이곳에 집중이 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우측에는 뭐 올림픽대로랄지 또 동부간선도로까지 같이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간선도로, 이런 간선도로도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빠른 그런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양재동 주변에는 양재 R&CD 특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조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연구소 R&D 단지에 위치해 있는 뭐 LG나 또 삼성이랄지 또 양재 IC 주변에 현대기아차 본사가 또 입점해 있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또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중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굉장히 도보권으로 걸어도 상당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이런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현재 21년을 넘어서 22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지역들이, 이 권역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쪽으로는 이제 강남역 주변에, 강남역을 따라서 강남역의 우측으로는 현재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위치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종상향이죠. 종상향과 용도 지역 상향 자체가 토지가 갖고 있는 이런 용적률이 굉장히 상승이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토지의 가치가 이런 용적률과 함께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변의 토지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들, 또 토지와 건물은 또 복합 부동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굉장히 묶여서 같이 다니는 것들 습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의 롯데칠성 부지에 이러한 대형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테헤란로에 있었던 많은 업무지들이 어느 정도 또 분산이 되고 이곳에 새롭게 상업시설이랄지 업무시설들, 쇼핑시설들이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주변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강남권역의 이제 GTX 신호선 올해 착공이 들려옵니다. 올해 착공을 소식이 들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GTX A 노선에서 그 학습 효과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런 신호선에 이런 올해 개통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이 신호시 노선 주변에 많은 이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노선들이고, 또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양재역으로도 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또 GTX 노선까지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또 신분당선도 연장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죠. 신분당선이 현재 양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역을 갖고 있고 한 정거장 올라가면은 강남역에 이런 대형 업무지구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연장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는 이것이 또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산의 또 개발 소식인 이런 국립민족박물관이랄지 또 우측에 이런 한남뉴타운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될 단계에서는 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황금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노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초구를 가로질러 가는 일단 경부고속도로 지화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차들이 워낙 1년 내내 막히는 구간이죠. 이 지역에 또 도로를 지하로 넣기 때문에 지상에는 이런 녹지공원이랄지 상업 업무 시설들을 또 집중해서 상당히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도로를 또 지하로 넣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랄지 매연, 소음 이런 것도 주거 환경에 또 이런 장점적인 요소를 추가적으로 넣어둘 수 있는 것 같고요. 양재동 자체가 이제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지화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주거 환경에 많은 영향력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전세가 자체도 상당히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시세가 이 정도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의 발표를 할지 또 우리가 기준일인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또 공시지가의 상승분이 바로 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의 이런 전세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곳이 또 월세도 상당히 강세인 지역이에요. 월세가 매물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시장에 전체적인 공급도 없을 뿐더러 전세, 월세 이런 것도 상당히 공급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을 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의 이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화면에 비춰지는 기분이네요. 제가 이제 긴 시간 첫 번째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엔 강남구 역삼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룸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3분 정도.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6,300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팀장님 이번엔 저희 역삼동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네, 그렇죠. 또 왔습니다. 또 왔고요. 자, 서울시 이제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역삼동의 위치는 강남의 이런 중심 상권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다양한 상권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이런 가구, 주택이랄지 이런 대규모 단지의 이런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없지만 이 지역에 상업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주택의 대체 주거지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현재 기본적으로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이곳에 1.5룸의 오피스텔이고 가격 자체가 현재 4억 5천에서 4억 6천 3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또 전세 가격이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5천만 원에서 5,300만 원이면 전세를 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생활 인프라 쪽은 너무나 강남 중심 상권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스톱 라이프라고 하죠. 우리가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걸어 나가면은 앞에 병원이랄지 또 직장이랄지 편의시설들,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집 앞에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원스톱 라이프의 최적인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풍부한 임차 수요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곳에 이런 대체 주택인 이런 오피스텔의 인기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체크드릴 수 있겠고 또 개발 호재는 이런 잠실의 마이스납 단지랄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향후 이것이 또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전국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갖고 있지만 그 서울 안에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굉장히 제공해주고 있는 또 강남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직주 근접성에 뛰어난 매력들 때문에 그냥 임차 수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들 또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항상 받쳐주는 지역이라는 것을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작년에 2020년에 1인 가구 비중이 32.6%나 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3분의 1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새로운 하나의 주거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그로 인해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상업 지역들이 굉장히 분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오피스텔이랄지 또 소형 주택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작년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죠. 20년 올해 것은 아니고 작년 것인데 일단 강남구와 서초구가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죠. 그로 인해서 이런 입김이 굉장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 토지의 가치나 주택의 가치가 가격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역삼동이기 때문에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2호선의 역삼역을 이용하는 부분들 또 주변에 테헤란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보장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 지역이 또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욱더 중축을 통해서 더욱더 높게 건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의 메인 지역의
입지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주변에 뭐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이 지역 역시도 이런 기반 시설들의 너무나 교통망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망을 통해서 또 굉장히 이동의 편리성을 굉장히 제공해주고 있을 뿐더러 가장 큰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바로 우측에 기다리고 있죠. 좌측으로는 이 왼쪽으로는 이제 삼성동이 기다리고 있고 삼성동 바로 왼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역삼동이다 보니까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이곳은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강남 중심 상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역삼동 자체가 주변에 뭐 봉원사로나 테일한로, 남부순환로에 많은 일자리들이 또 이곳을 감싸고 있고 주변에 뭐 언주로나 또 강남대로까지 많은 일자리가 항상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너무나 큰 소식이기 때문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뿐더러 또 좌측에는 뭐 강남역 상권이랄지 앞서 말씀드린 또 서초대로의 개발까지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위쪽으로는 뭐 신사동의 가로수길이랄지 그런 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변을 굉장히 있으실 때는 굉장히 인프라 시설도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고 일자리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자치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중요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죠. 이거는 너무나 잘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25년, 한 26년 정도 이제 완공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랄지 이번에 세계동으로 건립 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세계동의 50층 규모로 건립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바로 옆으로는 이제 영동대로의 지화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탄천을 끼고서 반대편에는 이런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가 새롭게 또 리모델링이랄지 새로운 구역으로 인해서 또 개발이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큰 개발들 세 가지가 같이 엮이면서 이런 대규모의 개발의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작년에 이제 허가가 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50층 세계동 규모로 확정이 이제 진행 중에 있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상징성이나 랜드마크성의 건물 그런 목적성은 여전히 유효로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파급 효과랄지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고용 창출 효과가 122만 명이라는 이런 방대한 숫자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 단계에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은 그런 장점적인 요소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인데 이것이 지하 6층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위쪽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랄지 또 반대편에 코엑스가 있고 또 코엑스의 지하 상권과 또 이 영동대로의 지하 상권이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지하철이랄지 뭐 교통망들 GTX랄지 뭐 KTX 위례 신사선까지 이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통망 굉장히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더러 뭐 공항 터미널이랄지 각양각색의 이런 교통시설들이 이곳에 또 집중이 되고 지하 상권까지 지하 공간의 새로운 랜드마크도 탄생이 되고 있는 그런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도 체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강남권을 뚫고 지나가고 있고 또 GTX가 이 삼성역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역의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또 강남구를 넓게 보자면은 양재와 수서까지 포함해서 GTX 라인들이 들어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측에서 이제 위례신사선까지 이런 동남권과 연결성도 더욱더 좋게 할 수 있는 위례신사선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이런 강남구의 또 특징적인 교통에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이 4억 5천에서 4억 6천 3백만 원에 형성이 돼 있죠. 그로 인해서 현재 전세가율이 또 이 지역도 상당히 높게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자체가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천에서 5천 3백만 원 정도 굉장히 투자금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 월 120에 130만 원에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의 1.5룸의 오피스텔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 전해드렸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임차 수요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 덜어가시면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서는 저희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만나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정보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그 길을 잡아주신다고 해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스케줄 보시고 또 예약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신다면 올 한 해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만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시거든요. 전화는 무료 전화예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